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코스피 급락세가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 31일부로 공매도, 개미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피가 2500선, 2493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2497선에 머물고 있어요. 마이너스 2.3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 이 투자금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지금 간신히 받쳐주고 있는데 거의 금융 대란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공포 심리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 예상과는 달리 초반에 2,700억 빠지다가 지금 거의 6천억 가까이 5,800억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차장고가 급증한 종목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방향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그만큼 부채 차입을 엄청나게 했어요. 결국 부동산 금융 쪽이 이 자본시장하고 거의 직렬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빠개지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완전히 그냥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수 관계로 딱 지금 타이트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하지 왜 자꾸 주식 얘기, 주식 시장을 보셔야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답이 뻔하게 나온다니까요.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한 지가 2024년 8월 6일 날 4년 2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 주식 시장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무르익었었는데 이거 1년도 안 됐죠. 거의 6개월, 8개월 상간에 완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이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국 경제 기조의 어떤 체력 고갈 현상과 맞물리면서 환율 부분 그리고 관세 부분이 샌드위치로 딱 이 압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이 금융시장에 대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어떤 이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4월 3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관세로 자동차 값 올라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관세 개시 명령, 개시 결정 이제 오픈해서 본격적인 어떤 관세 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걸 뚝심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이 고집이라고 말해야 되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고 있는데, M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 질문에 아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보호무역의 본질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수입산은 무조건 세금 때려가지고 가격 높여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미국산 제품들이 훨씬 가격적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 선택지는 미국 제품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경제 역학구도에서 단순한 구조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거 논한 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밖에 없겠네. 지금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서 거의 전량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 경쟁력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딱 입을 다물고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 일론 머스크 무서워. 지금 그래서 테슬라에 몰빵하신 분들 중에 주식이 반토막 나서 그냥 늘 곡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 확대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아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종 승자의 깃발을 꽂는 업체는 아마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이렇게 혜택만 받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같이 공생해야 되는 업체들은 결국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휘청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침체, 둔화는 오더라도 뭐 공황 상태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아마 미국을 제외한 이 세계 각국의 어떤 이 무역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또 부메랑이 돼서 미국 자국민들이 결국에 가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물가 부분 때문에 관세를 지금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좀 미국 제품보다 싼 수입품에 대한 이 선택의 폭이 줄어든 이 미국 자국민들의 이 물가 부담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환율도 지금 문제고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노리는 게 기축통화국으로서 이 달러 뭐 영원 무궁토록 마르지 않는 이 가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무역 분쟁이 와도,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와도 뭐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 강한 기조로 밀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화 가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화의 그 존재 운명은 결국 미화에 치이고 엔화에 치이고, 결국 엄청난 프레스로 찍어 누르고 있는 이 달러의 어떤 하방 압력 때문에 원화 가치는 굉장히 이 가치 면에서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자산 시장은 상당히 가치 확대 부분에서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달러만 강해지고 실체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미국이 국채 수출국 아닙니까? 대표적인 자국의 이 브랜드 이미지를 딱딱 찍어내가지고 이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지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유인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관세 때문에 수입품 고가 궤적, 결국에 가서는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내 물가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경제 위기 오지 않을 거라고 뭐 장담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4월 말 미국 부채를 갚는 이 만기가 다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5월부터 본격적인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등등 관세 부분은 좀 딜레이 시켜 놓고요. 뭔가 자동차 관세 25% 선제적으로 때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복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한국이 악재는 악재대로 뭐 더블 X, 거의 뭐 2배 이상의 어떤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는 또 호재대로 떠안지 못하고 계속 놓치고만 있으니까 0%대 성장 최악의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경제의 이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보다 무려 0.8% 정도 내린 1.2%를 지금 전망을 내놨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관별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최초로 0.0%대 성장률을 한국이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S&P가 1.2 정도로 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고스란히 이건 뭐 불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조정기가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어떤 관망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때그때 틈새 노리시면서 일단 저점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딱 찍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수준에서는 좀 진입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쓰시면
정말 구축의 집값이 기대만큼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 그 포인트를 잘 찝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제가 아마도 극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강남 상구가 정말 미친 듯이 호가 세력 또 올려놓고 또 기대 심리 막 부풀려 놓는 거품이 쑥 빠지면서 향후 4월, 5월 지나면서 구축 시장은 확실한 어떤 하락의 단계를 거의 수직적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브레이크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뭐 단계적으로 뭔가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뭔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무하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이 강동구 지난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거래량을 보더라도 매매가 343건, 전세가 1000건에 불과한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지금 가압류 위기 속에 있고 지금 상가 분쟁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기미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어떤 이 입주 프리미엄 역시도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울에서 이 회전율이 좋은 노원구 역시도 매매 거래가 3월에는 32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노원구가 지금 토제 해제 때문에 살짝 반짝 회복 조짐 보였다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냉각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지금 성북구도 지금 신축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량이 253건, 전세 거래량 344건에 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의자의 레디언트 마피가 나올 정도로 조합원 입주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그런 충격적 상황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축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매매 거래가 226건, 전세 283건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가 10억 9,900만 원 일반 공급 분양가였는데 여기 11억 5천에 비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죠. 확장비 이런 거 다 빼면 혹여 마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한 그런 어떤 심리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고점에 물린 분양가 무리해서 진입해서 딱 들어갔는데 이게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자체 신축, 그것도 서울의 신축도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무순위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힐스테이트 송도스카이 같은 경우는 84제곱이 7억이야. 이런 무순위는 조금 지양을 해야죠.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송도도 지금 굉장한 어떤 위기 상황에 있고 이런 데는 좀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되겠고요. 천안역, 경남, 아너스빌 역시도 128제곱이지만 분양가가 거의 6억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주변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곳이고 SI 팰리스 올림픽 공원 역시도 여기 52제곱인데 그냥 10억이 넘어가고 11억, 13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순위는 무순위라 할 수가 없죠. 거의 무익하다 해서 무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필터링을 좀 잘 하시고 그냥 생각 없이 지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평생 맷돌 갈아야 돼. 자기의 피와 땀과 뼈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질 완전 개판되지. 개판 5분 되는 거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가 아마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줍줍 중에는 가장 저렴한 무순위 줍줍이 될 것 같고 이거 어마무시한 대장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마포라는 입지를 딱 물고 있는 곳이고 여기 초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4억에서 5억 수준이었어. 야, 상상이 갑니까? 4억에서 5억이었대 마레프가. 84제곱이 6억에서 7억 수준.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무순위 줍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월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또 입지 정보적 공고 나오면 즉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망들을 이렇게 쭉 지금 훑어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가격 면에서 저점 진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찝으셔야 되겠죠. 마폴레미안 프루지오는 지금 24평이 16억, 그리고 전세가는 7억, 충분히 5억대 분양가에 비해서 뭐 거의 10억 이상, 그리고 전세가도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30평은 21억, 그리고 9억, 뭐 분양가가 7, 8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뭐 15억 가까이 지금 시세 차익이 벌어졌네요. 전월세도 마찬가지 9억 5천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엄청난 매력 있는 어떤 무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당첨 확률이 뭐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물량이 적으니까. 그래도 내 행운을 좀 믿고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뭐 완전히 역세로 둘러싸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듯 앞으로 한국의 아파트는 환율과 관세라는 변수 절대적으로 영향받을 거고요. 아파트 시장 대부분 가격 대혼조세를 겪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 엄청 실히 받게 될 거고, 가파른 변동 요인은 아주 특별한 기회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다가올 가능성 아주 높겠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두 가지 기둥, 변수, 환율과 관세, 한국 자산시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재편시킬 수 있는 엄청난 대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아파트 시장의 이 대혼조세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대응하시면서 그때그때 마레프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당첨만 되면 그냥 기가 막히죠. 아무튼 뭐 이런 꿈을 꿔가면서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신다면 분명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목표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